자, 오늘 그 수업 1교시 게 좀 날라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자, 여기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모든 x라는 말에 주목을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p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조건이잖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진리집합, p집합을 구하셔야 돼요. 일단 가장 먼저 first 진리집합 p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진리집합 p하고 이제 세컨드 유니버스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다시 모든 x라는 말이 나오면은 진리집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 비교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진리집합 p하고 여기 있는 전체 집합이 같으면 참이고요, 다르면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말은 이 진리집합 p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과 무조건 같아야지만 참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면은 당연히 모든 p가 유니버스와 같아야지 참이니까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거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어떤 x라는 말이 나오는 게 조금 이제 생소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x라는 말이 나오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p의 진리집합 p를 구하셔야 돼요. first로 p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공집합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집합과 달라야지만 참이고 같아야 거짓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말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x라는 말은 하나라도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도 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도 만족하는, 제가 다시 p를, 하나라도 조건 p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면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라도라는 뜻에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떤 이 진리집합 p라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그죠? 진리집합 p를, p의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이라는 말에 숨어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떤이라는 말은 하나라도 p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라도라는 거는 어떤의 의미입니다. 어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기 때문에, 즉 공집합과 비교를 해서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겠죠.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인데, 자, 일단 좀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설명 보면은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려면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가 p를 만족시켜야 된다. 당연히 이해되죠. 결론적으로는 p는 u이어야 한다. 당연하고요. 따라서부터 볼게요. p가 만약에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즉 하나라도 p를 만족시키지 않는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거짓이 되겠죠. 왜? 모든 조건 p에 대해서 진리집합 p가 당연히 u여야 되는데 p를 만족시키지 않는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려면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여기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한다. 여기 밑줄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P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한다. 자, 따라서부터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건 P를 문제시키는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즉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면 거짓이겠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전체집합 U가 실수 전체집합일 때 조건 P X제곱은 1을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은 P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뭐 일단 여기까지는 뭐 됐고, 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명제 모든이 나왔죠, 여기. 자, 문제 한번 어떻게 적용되나 봅시다. 자, 이렇게 모든이 나오면은, 자, 항상 뭐를 따져라? 지금 요게 지금 조건이죠, PX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나오는데, 자, 모든이 나오면 항상 첫 번째로 P를 보자. P라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죠. 얘하고 누구를 따져라? 모든이 나오면은 전체집합을 따져라. 지금 전체집합이 지금 실수 전체거든요. 근데 당연히 보나마나 다르죠. 다르면 어떻다? 모든에 대해서 진리집합 P와 전체집합이 다르면 거짓이다.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당연하겠죠?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발레는 뭐다? 발레는 뭐 X는 뭐 3도 되겠고, 그죠? 뭐 4도 되겠고, 많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X제곱은 1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어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떤이 나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진리집합을 구한다. 진리집합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비교해야 될 게 공집합과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이면. 왜? 어떤이면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성공이다. 그죠?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참이 돼버려요. P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돼버려요. 따라서 얘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공집합이 아니죠. 즉 P가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했죠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다른 말로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실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도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모든과 어떤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를 배우겠습니다. 부정하면,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을 취하면은 어떤이 돼버려요. 이거 약속입니다.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 이렇게 가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떤에 대해서 부정은 모든이 되겠고, P의 부정은 not P가 되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보기를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가 되고요. 0 이상의 부정은 0 미만이다가 되겠죠. 자, 어떤 실수의 부정은 모든 실수가 되겠고, 5이다의 부정은 5가 아니다가 되겠죠.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필수 7번 가볼게요. 자, 참인 명제를 골라달래요. 자, 참 여부를 볼 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모든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건 PX가 나오죠.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P를 따져줘야 되겠죠. 자, 2x-1은 5 미만이다의 진리집합 P는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은 U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죠? 네, U하고 지금 같은 상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같으면 참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어떤 X, 자, 어떤이라는 말은 하나라도란 뜻이에요. 하나라도 있으면 참. 자,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PX죠. PX의 진리집합 P를 구하면 뭐겠습니까? 뭐 U에서 따지면 없죠 지금. 그죠? P는 지금 U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U 안에서, 전체 유니버스 안에서 이보다 절대값이 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공집합이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자,
자, 또 가볼게요. 자, 어떤 x면은 하나라도 있으면 참. 따라서 진리집합 p를 구해보면은,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거는 해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하고 2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1과 다시 자, 이거 풀면은 x는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x는 2초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전체집합하에서 진리집합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뿐이네요. 그죠? 자, 어찌됐든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이 나오면은 공집합과 비교를 해서 이 공집합하고 같지 않으면 참이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라도 존재했죠. 지금 진리집합 P가 원소 마이너스 2로서 하나라도 존재를 하게 되므로 참입니다. 자, 모든 x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진리집합 구하고 이거를 전체집합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전체집합과 여부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근데 P를 보니까 어때요? 절대값 x는 x라는 얘기는 x가 0 이상이라는 뜻이죠. 즉 유니버스 하에서 P를 구해보면은 0, 1,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같지 않죠. 전체집합과. 따라서 거짓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 잘 숙제로 해보시고요. 자, 이제 명제의 역, 대우, 충분, 필요 조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명제 P이면 Q이다. 자, 이거를 원래 명제라고 하니까 원명제라고 하겠습니다. 원명제, 원래 명제. 그냥 거꾸로 가는 거를 우리는 역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역이라는 말은 이제 인버스 또는 뭐 리버스라고도 하고요. 거꾸로 간다는 뜻이고, 요거를 우리는 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Q는 P다를 역이라고 하는 거 나오고, 이제 대우라는 거를 볼게요. 대우라는 것은 서로 짝이다 라는 뜻이에요. 서로 짝이다. 서로를 우리는 대라고 하고 짝을 우리는 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럼 원명제의 대우명제는 뭘까요? 대우명제는 우리가 이제 약속하기로는, 자, 뒤에 있는 거를, 자, P이면, 자, 뒤에 있는 결론인 Q를 부정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Q이면 나P이다. 이거를 우리는 대우명제라고 약속할 예정입니다. 다시, 자, P이면 Q이다 해서 뒤에 있는 결론을 부정하고 부정해서 앞으로 내고 앞에 있는 가정을 부정해서 앞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역과 대우를 알아봤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Q이면 P를 역이라고 하고, 자, 부정해서 위치를 바꾸면 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대우를 구할 때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실수 x, y에 대하여 라는 건 그냥 전제 조건이므로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x는 마삼이면 x제곱은 9이다. 자, 그럼 역은 뭐겠습니까? 역은 x제곱은 9이면 x는 마삼이다. 대우는 뭘까요? 대우는 x제곱은 9가 아니면 x는 마삼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역은 뭐겠습니까? x가 3이 이하이면 x는 2 이하이다고, 대우는 x가 3초가면 x는 2초가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원명제 P이면 Q와 그 대우 not Q이면 not P다는 참거짓이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참거짓이 무조건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대우라는 게 서로 짝이다. 즉, 참거짓이 일치한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밑줄 긋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다.
자, 꺽쇠 보겠습니다. P이면 Q에다가 참이더라도 역은 당연히 참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뭐 태준이는 사람이다. 태준이는 사람이다. 당연히 맞죠. 태준이는 사람이다. 맞는데 사람이면 태준이다. 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볼 때는 대우가 참임을 보여도 되겠죠. 왜? 그 대우 명제와 원 명제는 항상 같기 때문입니다. 자, 증명 볼게요. 증명. 간단하게 보면은 P명 Q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말로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 똑같은 말로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부정을 취하면 P 여집합이 Q 여집합의 합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똑같은 말로 얘는 not P not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이면 Q이다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P이면 Q이다서 시작해서 not Q이면 not Q이다라고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 설명을 마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처럼만 보면 되겠습니다. 즉부터 명제 P이면 Q와 그 대우는 참것이 항상 일치한다.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다. 따라서 대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자, 위 명제의 역을 보겠습니다. 역은 x가 1 미만이면 절대값 x는 1 미만이다가 역이겠죠. 이건 거짓이겠죠. 이유는 지금 요 말은 1 미만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가 1이니까 얘를 의미하는데 지금 얘는 지금 마일에서 1까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포함되지 않죠. 오히려 왼쪽인 가정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이면 무조건 발레가 있거든요. 발레는 뭐 마삼 이런 게 있겠죠. 마삼 마사. 자, 그럼 대우 명제를 보겠습니다. 그냥 보기에 대우 명제는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하겠습니다. x가 1 이상이면 절대값 x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성립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그렇죠? x가 1 이상이면은 절대값 x도 당연히 1 이상이죠. 따라서 원명제도 원명제도 참이다. 대우가 참이니까 원명제가 참이다. 자, 대우 명제는 뒤에 있는 결론을 부정해서 앞에 두는 겁니다. 이 결론인 기억을 부정해서 앞에 두는 겁니다. 얘를 P라고 하고 Q라고 하면 얘를 부정해서 not Q면 not P다 이렇게 두는 거죠.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P이면 not Q다가 참이래요. 자, 그러면은 대우 명제를 찾으면 되겠죠. 대우.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부정해서 앞에 두겠습니다. Q이면 not P다. 얘도 참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단 문법 가장 중요한 거는 자,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P면 R이다가 참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Q하고 요 Q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자, 증명 보자면은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P가 Q에 들어가고 Q이면 R에다가 참이면 Q가 R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당연히 P는 R에도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죽는다 이걸 이용해서 3단 논법을 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세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P이면 not Q고 R이면 Q가 모두 참이래요. 그럼 3단 논법을 이용하고 싶다면은 얘하고 얘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대우를 이용하겠습니다.
P이면 not Q이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를 대우 명제를 붙이면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P이면 not R이다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고식 판별하세요. 자, 1번.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역은 뭐겠습니까? 역은 x 더하기 y가 2 이상이면 x가 1 이상, y가 1 이상이다. 그랬죠? 자, 근데 지금 얘를 가지고는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이 역에 대한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좀 어렵죠. 왜 x가 커지면 뭐 y도 커질 수 있는 거고 좀 힘드니까 바로 요 역의 대우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 명제. 자, 대우를 보면은 자, 가정을 부정하겠습니다. 부정하면은 자, x는 1 미만이고 여기서 애들이 많이 실수했는데 여기 그리고의 부정은 or입니다. 그리고 y가 1 미만이다. 이면 그죠? 여기 앞에 있는 가정을 부정해야 되겠죠? 부정해서 뒤에 놔야 되겠죠? 부정하면은 x 더하기 y는 2 미만이다. 자, 그럼 얘가 성립하겠습니까? x가 1 미만 또는 y가 1 미만이면 x 더하기 y가 2 미만이다. 성립할까요? 지금 역과 대우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겁니다. 자, 틀리겠죠? 왜? 반례는 뭐겠습니까? x가 1보다는 작지만 만약에 y가 3이라면 어때요? 그 가정은 만족했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못했죠. 그죠? x가 0이고 y가 3이면 x 더하기 y는 2보다 커져버리게 되죠. 얘가 틀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우가 틀렸으니까 역명제도 틀렸다. 그죠? 역을 원명제라고 한다면 대우가 틀렸으니까 역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역과 대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우 명제는 자, 가정을 부정하면 x 더하기 y는 2 미만이면 x는 1 미만 or y는 1 미만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부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부정한 건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대우 명제의 또 대우 명제를 취해 봅시다. 자, 그럼 얘를 부정하면은 뒤에 걸 부정하면은 x는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뒤에 거를 부정하면 되겠죠. x 더하기 y는 2 이상이다. 얘가 맞을까요? 맞죠. 이유는 x가 1 이상이랑 y랑 1 이상을 더해버리면 x 더하기 y는 항상 2 이상이겠죠. 즉 대우 명제가 맞으니까 원래 명제도 맞다. 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xy가 2가 아니고 x가 1이 아니거나 xy가 2가 아니면 x가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역은 x는 1이 아니고 거나 y가 2가 아니면 xy는 2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럼 얘는 참일까요? 참인지 여부를 보려면은 이 역명제의 또 대우 명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xy는 2이면 x는 1이고 y는 2이다. 참일까요? 당연히 거짓이죠. 반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x는 뭐 4, y는 2분의 1일 수도 있겠죠. 저희가 틀렸으니까 역명제도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대우명제, 원명제의 대우명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우명제는 x는 1, 대우명제
x는 1, 2고 또는의 반대는 2고죠. y는 2면 xy는 2입니까? 맞죠? 이거는 맞네요. 대우명제가 맞으니까 따라서 원명제도 맞다. 원명제도 참이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칸이 없으니까 3번은 여기에다 하겠습니다. 3번. 자, 역은 뭘까요? 역은 A 합집합 B가 다시 역은 A가 B에 속하면 A 합집합 B는 B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A가 B에 속한다는 얘기는 A가 B에 이렇게 속한다는 거죠. 그럼 A 합집합 B는 B입니까? 맞죠? 그죠? 맞네요. 자, 대우명제 볼게요. 대우명제는 가정을 바꾸자. 자, A가 B에 속하지 않으면 A 합집합 B면 B가 아니다죠. 그런데 이게 참고지를 판별하려면은 지금 뭐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또 대우명제를 또 취하셔야 돼요. 대우명제를 취하면 A 합집합 B는 B이면 A가 B에 속한다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근데 A가 B의 합집합이 B라는 얘기는 똑같은 말로 A가 B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맞네요. 대우명제가 맞으니까 원명제도 맞다. 대우명제가 맞으니까 원명제도 맞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역과 대우가 모두 참입니다. 이 8-3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자, 이건 전제죠. 이건 전제니까 가만 냅두고, 자, 지금 얘가 참이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 대우를 취하면 되겠죠. 대우를 취하면 x는 a 이하이고 y는 1 이하이면 x 더하기 y는 3 이하이다. 이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개를 합하면 x 더하기 y는 1 더하기 a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만족해야 돼요. 얘를 만족하려면 결론적으로는 1 더하기 a는 3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2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3단 문법. 자, P이면 Q이다. 나달이면 낫Q이다가 다 참이래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P이면 Q이고, 자, 대우명 절차에서 Q이면 R이다로 바꾸고 얘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이면 R이다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 P이면 R이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낫Q이다. 나달이면 낫Q이다. 이것도 맞죠?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대우명제가 나달이면 낫피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낫피이면 얘는 틀렸고요. 그죠? 낫큐이면 나달이다.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 중에 뭐가 맞을까요? 낫큐이면 여기에서 낫큐이면 낫피다가 성립하죠. 대우명제로. 그래서 리을도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선생님은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얘기를. 얘를 수학 기호로 이렇게 P 두 줄로 P 두 줄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별표 표현을. 자, 근데 이때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애를 우리는 P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충분 조건. 자, 요 표현을 익혀야 됩니다. 충분이라는 말을 쓰고, Q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뭔가 주는 쪽이 화살표를 지금 주고 있죠. 이렇게 주는 쪽이 충분 조건이에요. 화살표를 표시를 주는 쪽이 충분 조건이야. 근데 여기 지금 발음이 비슷하죠. 주랑 충이랑 발음이 비슷해요. 주는 쪽이 충분 조건, 받는 쪽이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주는 쪽이니까 충분 조건, 또는 뭐 다른 표현으로 뭐 충분하니까 줬겠죠. 충분하니까 줬겠고, 얘는 필요하니까 받았겠죠. 필요하니까 받은.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P의 진리집합이 not P죠. not P가 아니라 진리집합 P죠. P가 Q에 속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Q가 크죠? Q가 크니까, 그래서 큰 게 필요해.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게 필요해. 그래서 Q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원명제도 참이고 역명제도 참인 거를 동시에 참인 거를 우리는 필요충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이제 속할 때도 있고 안 속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잘 봐야 돼요. P는 충분 조건이고 Q는 필요 조건.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기 위한은 그냥 수식어입니다.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P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Q이기 위한 이런 말은 이제 다 수식어입니다. 자, 이제 꺽쇠를 좀 보면, 이제 여기 3번 보면은 P이면 Q이다 해서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P는 주는 쪽이니까 충분, 받는 쪽이면 필요, 주면 충분하니까 줬으니까 충분, 받으면 필요하니까 받았으니까 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워도 되고요. 자, 거짓일 때는 짝대기 하나 그어주고요. 자, 이제 보기 풀어보겠습니다. P는 X는 2고요. 그럼 진리집합 P라는 거는 지금 2만 있다는 얘기죠. 진리집합 Q라는 거는 지금 풀마 2란 얘기예요. 속하죠. 따라서 지금 Q가 크죠. 그래서 큰 게 필요해. 따라서 결론적으로 Q는 필요 조건, P는 충분 조건. 이게 답이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지금 진리집합 P라는 거는 2가 있고요. 진리집합 Q도 2죠. 똑같죠? 똑같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이건 생략해도 돼요. P는 필충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자, P가 Q에 속하면 지금 Q가 크죠? 크니까 Q는 필요 조건, 큰 게 필요해. P는 지금 작죠? 작으면 충분 조건입니다. 진리집합상으로 주니까 충분 조건, 받으면 필요 조건. 또 진리집합상으로 큰 집합이면 필요 조건, 작은 집합이면 충분 조건. 큰 게 필요해. 자, 만약에 P하고 Q가 동치라는 얘기는 같다는 뜻이에요. 같으면 요런 기호를 써요. 요런 기호를 써주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요런 표현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많이 쓰죠, 선생님이? 자, 드디어 나오죠. 이 표현은 A하고 B가 같다는 뜻이에요. A하고 B가 같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P가 Q에 속하죠. 따라서 P가 Q에 속하고, 따라서 Q는 필요 조건. 쓸 때는 소문자로 써야 돼요. P는 충분 조건. 이게 답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11, 12, 13. 네, 여기는 2교시 수업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듣고 숙제 잘 해오길 바랍니다.